여기 영국에서 한국에 대해 터무니없는 말을 쏟아내는 한 중국인이 있습니다. 이를 듣고 있던 영국 여성은 듣고 있자니 열받아서 참을 수가 없다며 격분하기 시작하는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연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클레어 윌킨슨이라고 합니다. 저는 영국에서 태어나고 자랐어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문화 강국, 유럽 문명의 중심이라는 자부심을 안고 살아왔죠. 어릴 때부터 학교에서 배운 것도 비슷했어요. 유럽이 세계의 중심이고 다른 나라들은 우리보다 한참 뒤처져 있다는 시기였죠. 사실 저는 그런 걸 크게 의심해 본 적이 없었어요. 세상이 원래 그렇게 굴러가는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렇게 대학에 진학하고 자연스럽게 대학원까지 오게 되었어요. 제 전공은 건축공학이에요. 도시를 계획하고 설계하는 것에 관심이 많았거든요. 대학원에 들어가면서 다양한 국적의 친구들을 사귀게 됐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친해진 사람이 바로 웨일리 쟁이었어요. 웨일리는 중국 출신으로 저와 같은 연구실에서 공부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처음부터 죽이 잘 맞았어요. 둘 다 유학생 신분이라 자연스럽게 가까워졌고 대학원 생활이 쉽지만은 않다 보니 서로 의지할 일이 많았어요. 저는 그녀를 믿었고 그녀가 하는 말들을 의심 없이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점이 하나둘씩 보이기 시작했어요. 웨일리는 자주 자기 나라를 자랑했어요. 우리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나라야. 라는 말은 입에 달고 살았죠. 사실 애국심이 강한 사람들은 어디에나 있으니까 저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상했던 건 그녀가 한국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마다 유독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는 거예요. 웨일리는 한국에 대해 말할 때마다 한숨을 쉬거나 비웃듯이 웃곤 했어요. 그러면서 항상 같은 말을 반복했어요. 한국, 원래부터 중국의 속국이었어. 한국이 혼자 뭘 할 수 있는 나라라고 생각해. 전부 다 중국 덕분에 있는 거야. 저는 한국에 대해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 말을 반박할 근거가 없었어요. 그래서 처음엔 그냥 듣고만 있었죠.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웨일리의 말은 점점 더 과격해졌어요. 한국은 가난하고 길거리에 노숙자가 넘쳐나. 그런데도 자꾸 우리 문화를 훔쳐가려고 해. 한복도 원래 중국 전통 의상인데 한국인들이 자기들 거라고 우기고 있잖아. 그녀는 어느 날 저에게 중국 유튜버들의 영상을 보여줬어요. 거기엔 한국이 중국 문화를 훔치고 있다는 내용이 가득했어요. 그 영상 밑에는 수많은 댓글이 달려 있었고 모두가 한 목소리로 맞아. 한국은 원래 중국의 속국이었어. 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이 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뭔가 근거가 있으니까 그러는 게 아닐까? 저는 점점 한국을 부정적인 시선으로 보게 되었어요. 한국이 가난하고 초라한 나라라는 인식을 자연스럽게 가지게 됐고 그렇게 보잘것없는 나라가 왜 자꾸 중국을 따라 하려는 걸까? 라는 의문까지 들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한국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하던 어느 날 교수님께서 저를 부르셨어요. 클레어, 이번에 우리 대학원에서 1년간 한국으로 교환 연구를 가게 될 학생을 한 명 선발했는데 내가 가는 게 좋을 것 같구나.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1년 동안 한국에서 살아야 한다고요? 도저히 믿을 수 없었어요. 한국 같은 나라에서 제가 지내야 한다니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저는 교수님께 혹시 다른 학생이 가는 게 더 적절하지 않겠냐고 여쭤봤어요. 하지만 교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한국은 건축 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이야. 내 연구에 큰 도움이 될 거다. 저는 교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한국이 건축 기술이 뛰어나다고요? 도저히 말이 되지 않았어요. 한국은 웨일리의 말대로라면 중국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나라여야 했어요. 그런데 그런 나라에서 최첨단 연구를 할 수 있다니 교수님은 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걸까 싶었어요. 속상하고 혼란스러웠던 저는 웨일리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그녀에게 이 소식을 전하자 그녀는 한숨을 쉬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왜 하필 한국이야? 차라리 부유한 중국으로 가면 좋았을 텐데. 한국은 우리가 다 키워준 나라야. 교수님이 착각하신 거야. 내가 가봐야 얻을 게 없어. 그녀의 말에 저는 더 낙담했어요. 그럼 정말 내가 밉보여서 한국으로 보내지는 건가? 하는 생각마저 들었어요. 저는 속상한 마음에 눈물이 터졌어요. 웨일리는 그런 저를 다독이며 위로했어요. 걱정 마. 내가 가서 직접 보면 한국이 어떤 곳인지 똑똑히 알게 될 거야. 아마 1년도 못 버티고 도망쳐 나오게 될걸. 그녀의 말이 이상하게 위안이 되었어요. 그래, 한국이 정말 별로라면 내가 거기서 얼마나 버틸 수 있겠어. 1년 안에 어떻게든 돌아올 방법을 찾으면 되겠지. 그렇게 저는 한국에 대해 완전히 오해한 상태로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선택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사실을 저는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지만 기분은 최악이었어요. 머릿속에는 온통 부정적인 생각뿐이었죠. 도대체 왜 내가 한국에 가야 하는 거야? 그 가난한 나라에서 어떻게 1년을 버틴다는 거야? 저는 창밖을 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그 순간 웨일리의 말이 떠올랐어요. 내가 가서 직접 보면 한국이 어떤 곳인지 똑똑히 알게 될 거야. 아마 1년도 못 버티고 도망쳐 나오게 될걸. 그 말이 떠오르자 더 답답해졌어요. 아니야. 어쩌면 생각보다 괜찮을 수도 있어. 그래도 대학원이 나를 보낸 이유가 있을 테니까. 스스로 위로해보려 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한국이 선진국이라는 건 말이 안 됐어요. 그렇게 고민하는 사이 비행기가 한국에 도착했어요.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공항 내부로 들어섰어요. 그리고 그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이게 한국이라고. 웨일리의 말과는 완전히 다른 광경이 펼쳐졌어요. 인천국제공항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크고 현대적이었어요. 모든 것이 자동화되어 있었고 안내 표지판은 영어, 중국어, 일본어까지 완벽하게 제공되고 있었어요. 입국 심사는 빠르고 정확했어요. 공항 직원들은 세련된 정장을 입고 있었고 환하게 웃으며 외국인들을 맞이하고 있었어요. 영국 런던의 히드로 공항에서도 이렇게 빠르고 정돈된 서비스는 본 적이 없었어요.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뭐야, 이건. 한국이 가난한 나라라고 했잖아. 그런데 왜 이렇게 공항이 깔끔하고 잘 정돈돼 있지? 웨일리의 말과 너무 달랐어요. 혼란스러웠지만 저는 애써 생각을 정리하려 했어요. 그래, 공항이 좋다고 해서 나라 전체가 그런 건 아니겠지. 어차피 나는 연구하러 온 거야.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말자. 그렇게 스스로를 납득시키며 공항 밖으로 나왔어요. 공항에서 기숙사로 가는 동안 저는 차창 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모습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어요. 뭐야, 이거? 이게 정말 한국이라고? 제가 알고 있던 한국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거리는 넓고 깨끗했고 고층 빌딩들이 끝없이 늘어서 있었어요. 도로는 정돈되어 있었고 교통체계는 체계적이었어요. 차량들이 경적을 함부로 울리지 않았고 모든 것이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이게 정말 아시아의 가난한 나라라고. 게다가 거리 곳곳에는 카페, 브랜드 매장, 최신식 건물들이 가득했어요.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런던에서도 이렇게 깔끔한 도시는 많지 않았어요. 하지만 지금 제가 보는 서울은 런던보다 훨씬 깨끗하고 정돈된 느낌이었어요. 대체 웨일리는 왜 나한테 그런 거짓말을 한 거야?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제가 그동안 한국을 얼마나 오해하고 있었는지 점점 실감이 나기 시작했어요. 기숙사에 도착하고 저는 곧바로 연구실에 인사하러 갔어요. 사실 연구실에 들어서기 전까지 걱정이 많았어요. 웨일리는 한국인들이 외국인을 싫어하고 무례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조심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생각은 연구실에 들어서는 순간 산산조각이 났어요. 클레어, 드디어 오셨네요. 힘드셨죠? 이동하는 동안 불편한 점 없었어요? 연구실 동료들은 너무나 따뜻하게 저를 맞이했어요. 모두 환한 미소를 지으며 제게 인사했고 영어로 유창하게 대화를 이어갔어요. 뭐지? 한국인들은 외국인을 싫어한다면서? 그들은 저에게 연구실 시설을 하나하나 설명해 주었고 연구에 필요한 것들을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심지어 한국 문화와 학교 시스템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영어로 된 가이드북까지 준비해 둔 상태였어요. 이건 완전히 예상 밖의 일이었어요. 한국 대학원생들은 무식하고 모든 기술은 중국 것을 따라한다. 웨일리의 말이 떠올랐어요.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달랐어요. 한국 대학원생들은 너무나 똑똑했고 연구실 환경도 상상 이상이었어요. 영국에서는 논문을 읽을 때마다 어려움을 겪었는데 한국 학생들은 영어 논문을 막힘없이 읽었고 최신 연구 자료를 손쉽게 분석해내고 있었어요. 그리고 연구실에는 한국에서 개발한 최첨단 3D 프린터와 열절단 레이저 기기, 학습용 드론까지 배치되어 있었어요. 저는 그걸 보고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뭐야, 한국이 이렇게 발전한 나라였다고. 며칠 후 연구 자료를 찾기 위해 인터넷을 사용했어요. 그리고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어요. 세상에, 이게 뭐야? 인터넷 속도가 말도 안 될 정도로 빨랐어요. 파일을 다운로드하는데 몇 초도 걸리지 않았고 온라인 강의를 시청하는 동안 단 한 번도 버퍼링이 발생하지 않았어요. 런던에서는 인터넷이 느려서 답답한 적이 많았어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모든 것이 빛의 속도로 진행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게다가 대중교통을 이용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지하철과 버스는 정시에 도착했고 모든 정보가 전광판과 모바일 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었어요. 한국이 정말 이런 나라였단 말이야. 제가 한국을 오해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점점 깨닫기 시작했어요. 한국에서 생활한 지 일주일이 채 지나지 않았지만 저는 이미 웨일리의 말이 완전한 거짓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한국은 가난한 나라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세계에서 가장 발전한 나라 중 하나였어요. 이제 한국에서 생활한 지도 어느덧 한 달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처음 한국에 도착했을 때는 그저 놀랍다는 감정뿐이었어요. 웨일리의 말과는 완전히 다른 한국의 현실. 저는 매일 그것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면서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어요. 그녀는 한국이 가난하고 문화가 없으며 무질서한 나라라고 했어요. 하지만 현실은요? 한국은 너무나 깨끗했고 질서가 잘 잡혀 있었으며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웨일리가 틀렸다는 걸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냐고요? 아니요. 아직은 확신이 부족했어요. 웨일리는 내가 1년도 못 버티고 도망칠 거라고 했잖아요. 하지만 그날 저는 한국에서 가장 큰 충격을 받게 되었어요. 바로 밤거리에서요. 그날은 중간고사가 끝난 날이었어요. 연구실 친구들이 축하할 겸 같이 저녁을 먹으러 가자고 했어요. 저는 흔쾌히 따라 나섰죠. 우리는 종로에 있는 시장으로 향했어요. 시장에는 각종 길거리 음식들이 가득했고 사람들은 삼삼오오 모여 활기찬 분위기를 즐기고 있었어요. 한국 음식이 이렇게 다양한지 몰랐어요. 찹쌀 꽈배기, 호떡, 빈대떡, 떡볶이 먹을거리 하나하나가 다 신기했고 기대 이상으로 맛있었어요. 그렇게 정신없이 음식을 먹다 보니 시간이 꽤 늦었어요. 그때 한국 친구 중 한 명이 말했어요. 배도 부르니까 청계천에 가서 좀 걸을까? 그 순간 저는 깜짝 놀랐어요. 뭐?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왜? 밤에 산책하는 게 이상해? 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한국에 오기 전까지 저는 밤에 혼자 거리를 걸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영국에서는 저녁 7시만 넘어가도 조심해야 했어요. 런던의 밤거리는 안전하지 않으니까요. 소매치기,
강도, 심지어 폭력 사건까지. 저는 그런 곳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밤에 밖을 돌아다닌다는 건 상상도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친구들에게 말했어요. 너희 제정신이야? 이렇게 늦은 시간에 산책을 한다고. 그들은 이상하다는 듯 저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여기는 한국이야. 밤에도 안전해. 걱정할 거 없어. 저는 도무지 믿을 수 없었어요. 세상에 그런 나라가 어디 있다고요? 하지만 호기심이 생겼어요. 정말로 밤에 걸어도 괜찮을까? 그렇게 저는 반신반의하며 친구들을 따라 나섰어요. 그리고 그날 밤, 저는 또 한 번 한국에 대해 완전히 새로운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청계천에 도착한 순간,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여기가 정말 서울의 한복판이 맞나요? 강을 따라 형형색색의 조명이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거리는 조용하면서도 어딘가 활기가 넘쳤어요. 놀라운 건 그 늦은 밤에도 거리를 걷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였어요. 커플들은 손을 잡고 데이트를 하고 있었고 친구들끼리 삼삼오오 모여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심지어 혼자 산책하는 여성들도 많았어요. 이게 진짜 가능한 일인가?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런던에서 이 시간에 여자가 혼자 거리를 걷는다고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거기다가 거리는 너무나 깨끗했어요. 쓰레기 하나 보이지 않았고 모든 것이 정돈되어 있었어요. 이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아, 한국에서는 밤에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영국에서는 밤이 되면 거리가 완전히 달라져요. 어두운 골목길은 위험하고 가로등조차 부족한 곳이 많아요. 밤이 되면 사람들이 경계를 늦추지 않아요. 특히 여성이라면 더더욱 조심해야 해요. 이어폰을 끼고 다니지도 않고 핸드폰을 괜히 꺼내 들지도 않아요. 언제 누가 뒤에서 따라올지 모르니까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클레어, 여기서는 그냥 편하게 걸으면 돼. 한국은 밤에도 안전해.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도시들과는 전혀 달랐어요. 어떻게 한국은 이렇게 밤에도 안전할 수 있어? 그러자 친구들은 웃으며 말했어요. 한국은 가로등이 많고 24시간 운영되는 가게도 많아서 늦은 밤에도 사람이 많아. CCTV도 엄청 많아서 범죄를 저질러도 금방 잡혀. 조직 폭력배 같은 건 옛날에 다 정리됐어. 지금은 거의 없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한국의 진짜 모습을 깨닫게 되었어요. 웨일리는 나에게 또 한 번 거짓말을 했어요. 그날 밤 저는 기숙사에 돌아와 침대에 누워 깊은 생각에 빠졌어요. 대체 내가 왜 한국을 가난하고 위험한 나라라고 생각했던 거지? 웨일리의 말은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이었어요. 한국은 선진국이었고 누구보다도 안전한 나라였어요. 저는 창문을 바라보며 혼잣말했어요. 웨일리는 대체 왜 나에게 거짓말을 한 거지? 이제는 그 이유를 알고 싶어졌어요. 그리고 저는 결심했어요. 이제 내가 직접 웨일리에게 진실을 알려줘야겠다. 내가 한국의 진짜 모습을 알려줄 차례야. 1년이란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갈 줄은 몰랐어요. 한국에 오기 전에는 과연 내가 이곳에서 버틸 수 있을까? 하는 걱정뿐이었는데 이제는 오히려 영국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게 아쉬울 정도였어요.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저는 너무나 많은 걸 배웠어요. 처음엔 그저 연구하러 온 거였지만 한국은 그 이상이었어요. 이곳의 문화, 사람들, 기술력, 도시 환경까지 모든 것이 놀라웠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생각이 있었어요. 웨일리는 대체 왜 나에게 그런 거짓말을 했던 걸까? 이제는 그 답을 직접 들어야겠다고 결심했어요. 영국에 돌아온 지 며칠 후 저는 연구실에서 익숙한 목소리를 들었어요. 한국이 중국 덕에 잘 살게 된 건데 자기네가 잘난 줄 알아. 원래 다 우리 문화였잖아. 그 목소리 잊을 수 없었어요. 고개를 돌려보니 웨일리가 여전히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녀는 한국을 폄하하며 마치 자기가 모든 걸 알고 있다는 듯 떠들고 있었어요.
주변의 학생들은 어색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웨일리가 다시 거짓말을 퍼뜨리는 걸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어요. 그녀를 향해 성큼성큼 다가갔어요. 웨일리. 웨일리는 제가 돌아온 걸 보자마자 얼굴이 굳어졌어요. 클레어, 너 벌써 돌아왔어? 그래. 그리고 너한테 할 말이 있어. 웨일리는 당황한 듯 고개를 돌렸어요. 지금 바빠서 나중에 얘기하면 안 될까?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아니, 지금 해야겠어. 그리고 가방에서 한국에서 찍어온 사진과 영상을 꺼냈어요. 너 한국이 가난한 나라라고 했지? 제가 스마트폰 화면을 학생들에게 보여주자 다들 눈을 크게 떴어요. 한국의 거리는 깨끗했고 도시는 세련됐으며 연구실에는 최첨단 장비들이 가득했어요. 너 한국이 밤에 위험하다고 했지? 이번에는 제가 청계천을 산책하며 찍은 영상을 보여줬어요. 여성들이 밤에도 혼자 걸어다니고 있었고 거리는 환하게 불이 켜져 있었어요. 너 한국이 중국 없이는 아무것도 못한다고 했지? 마지막으로 한국대학원에서 함께 연구한 프로젝트 결과물을 보여줬어요. 웨일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주변의 학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뭐야, 웨일리가 우리한테 거짓말을 했던 거야? 한국이 이렇게 발전한 나라였다고? 그럼 웨일리가 말한 건 전부 다 조작된 거였어? 웨일리의 얼굴이 새파래졌어요. 아, 아니야. 그건 그냥 일부 지역만 그런 거야. 그녀는 변명하려 했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너 스스로 한국에 가본 적도 없으면서 어떻게 그런 말을 했어? 제가 차갑게 말하자 웨일리는 결국 말을 잃었어요. 그녀는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더 이상 그녀를 믿어주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렇게 웨일리는 모든 신뢰를 잃었어요. 그날 이후 웨일리는 더 이상 한국에 대한 거짓말을 하지 못했어요. 그녀는 점점 친구들에게서 멀어졌고 아무도 그녀의 말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한 가지를 깨달았어요. 만약 내가 한국에 가지 않았다면 나도 저 거짓말을 믿고 있었겠지. 그 생각이 들자 저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대학원 게시판에 글을 올렸어요. 한국에 대해 잘못된 정보가 퍼지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직접 1년을 생활하면서 한국이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과 안전한 사회 시스템을 가진 나라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을 바로 알리는 동아리를 만들고자 합니다. 한국의 진실을 알고 싶은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글을 올리자마자 수많은 학생들이 댓글을 달았어요. 정말 좋은 취지의 동아리네요. 저도 한국에 대해 더 알고 싶어요. 거짓말이 아닌 진짜 한국을 알고 싶어요. 저는 뿌듯한 마음이 들었어요. 이제 저는 한국을 보호하는 방패가 될 거예요. 웨일리 같은 사람들이 한국을 폄하하는 거짓말을 퍼뜨리더라도 저는 그것을 바로잡을 거예요. 한국은 제가 직접 경험한 나라이고 이제는 제가 지켜야 할 소중한 곳이니까요.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한국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알리는 활동을 계속하게 되었어요. 이제 한국은 단순한 여행지가 아니라 제 인생을 바꾼 나라가 되었어요. 웨일리처럼 거짓 정보를 퍼뜨리는 사람들이 있더라도 저는 이제 속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저는 믿어요.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빛나는 나라 중 하나라는 걸 언젠가는 모두가 알게 될 거야. 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